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단 하루 3분 손가락 하나로 30년 묵은 만성 통증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비밀은 비싼 의료기구도 복잡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로 우리 몸속 쇄골의 황금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뿐이죠.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5세의 김민지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그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지닌 놀라운 회복 능력을 깨우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걷게 해줄 이 기적의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10분 건강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가 되어드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어깨 결림, 혹은 다리 저림과 같은 만성적인 불편함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여기며 포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통증 없는 삶의 희망을 찾아 나설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68세의 이수진 님입니다. 이수진 님께서는 오랫동안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시며 책을 가까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 허리 통증과 모어깨 결림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진 님 10분 건강수다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김영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전에는 책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목이랑 어깨도 뻣뻣해서 고개를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밤에는 어깨가 너무 뭉쳐서 잠을 설칠 때도 많아요. 이런 통증들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독서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친구들과 나들이 가는 것도 망설여지니 요즘은 정말 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매일 한숨만 나와요. 이수진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수진님의 고민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만한 통증입니다. 허리와 목 어깨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특정 근육들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굳어지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척추에 무리가 가고 무릎에도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수진님처럼 앉아있는 시간이 길거나 평소에 다리 스트레칭을 잘 하지 않는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1세의 이정자 어르신도 무릎 통증으로 장을 보러 가기도 힘들고 집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으니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이 두려워 계속 진통제만 드셨죠. 그런데 제가 이정자 어르신께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딱 2분만 허벅지 앞쪽을 손가락으로 살살 지그시 눌러주셨어요. 3일째 되던 날 어르신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찌릿한 고통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3주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시장에 다녀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면 골반 정렬이 바르게 돌아오고 척추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수진님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함께 허벅지 앞쪽 마사지 방법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쪽 허벅지를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넓은 근육을 손가락 2마디로 살살 눌러줍니다. 통증이 있는 지점이 느껴지면 그곳은 5초간 더 지그시 눌러주세요. 하루에 양쪽 허벅지를 각각 1분씩만 마사지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째 주에는 조금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 둘째 주에는 걷는 것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 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이수진님 한번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이수진님 방금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진님께서 밤에 종아리나 발가락이 저리다는 말씀을 하셨죠. 발통증이 허리나 무릎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발이 아픈 게 왜 전신 통증과 연결되는지 의아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 부위와도 같습니다. 네, 선생님. 발이 아픈 건 그냥 제가 오래 서 있었거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그게 허리나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끔 발이 시리고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직업 특성상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발에 신경을 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발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수진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자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말초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신경들이 척추관절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의 장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며 걷고 서 있는 동안 발바닥은 끊임없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온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발의 하치가 무너지거나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발바닥이 굳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바닥이 굳어지면 뇌는 발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균형 감각이 무너져 낙상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에 훨씬 더 큰 부담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의 숨겨진 원인이 바로 이 발바닥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홍명자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무릎 관절염 요추 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 손발 저림 증상까지 복합적으로 겪고 계셨어요. 매일 진통제와 신경 안정제를 드셨고 심지어 발바닥이 얼음처럼 차갑고 무감각해지는 말초 신경병증 초기 증상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권해드린 것은 오직 하나,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간 발바닥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후에는 요즘은 아침에 발바닥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하시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3주 후에는 진통제를 절반으로 줄이셨고 2달 후에는 다시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발바닥 마사지가 어르신의 전신 통증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수진님, 시청자 여러분, 모두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용천혈 부위를 찾습니다. 이곳은 샘물이 솟아나듯 기운이 솟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혈액순환과 기력 회복에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이 초간대는 동작을 10번 반복해 주세요. 만약 너무 아프거나 간지럽다면 로션을 약간 바르고 해도 좋습니다. 양쪽 발에 각각 1분씩 하루에 2번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를 통해 하체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신경 회복이 촉진됩니다. 또한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낙상을 예방하고 발목, 무릎,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소에서는 발바닥 지압을 10분간 지속한 시니어 그룹에서 해마 기억 중추 활성도가 18%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발 마사지는 단순한 통증 완화법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수진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방금 발바닥 마사지를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마 발이 따뜻해지거나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발은 우리 몸에 중요한 신경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통증 해결 포인트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지만 이곳을 마사지하면 이수진님처럼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30년 된 허리 통증도 줄어들 수 있는 통증의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선생님 발바닥도 그렇게 중요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주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가끔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을 타고 다리까지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면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혹시 좌골신경통 같은 건가요? 이런 통증도 오늘 말씀해 주실 마사지로 좋아질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수진님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수진님처럼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이나 허리 디스크 또는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알려드릴 세 번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위는 바로 무릎 뒤 오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스라브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척추신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통증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앞쪽만 만지거나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신경 쓰시는데 실제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좌골신경통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위가 바로 이 오금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릎을 구부린 채로 오래 있으면 무릎 뒤 오금 부위의 근육과 인대가 단축되면서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이렇게 굳어진 근육과 인대는 바로 뒤로 지나가는 중요한 좌골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좌골신경이 압박되면 이수진님처럼 앉았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찌릿하거나 다리 한쪽으로 전기가 오듯 저릿저릿한 통증이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 세정인순 어르신께서는 20년 넘게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셨고 심지어 수술도 2차례 받으셨지만 여전히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고 계셨고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인순 어르신께 다른 복잡한 방법 대신 단 하나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딱 1분씩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죠. 3주 후 어르신께서는 밤에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푹 잤다고 기뻐하셨고 6주 후에는 진통제 복용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30분씩 공원을 산책하시며 손주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 다리가 다시 내 다리 같다는 게 이렇게 감동일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어르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릎 뒤 오금 마사지 방법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수진님, 시청자 여러분, 모두 편안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립니다. 무릎 뒤 움푹 들어간 오금 중앙 부위를 찾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위중혈이라고 부르는데 허리 골반 다리 통증과 깊이 연결된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제 양손의 검지와 중지로 오금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부위라 무리한 압력은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초간 눌렀다가 2초간 떼는 방식으로 1분간 반복합니다. 또는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지르셔도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을 숨은 절대 참지 마시고 편하게 호흡하면서 진행하세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따뜻한 찜질을 더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이 마사지가 효과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좌골신경의 압박을 완화시켜 줍니다. 오금 주변 근막을 풀면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넓어져 신경 압박이 줄어듭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하체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 줍니다. 이는 무릎과 허리로 가는 산소 공급을 좋게 하여 통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셋째,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마사지로 인한 촉각 자극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 조절을 활성화합니다. 이수진님 직접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혹시 통증이 느껴지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수진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에 숨겨진 통증 해결 열쇠인 3곳의 황금 혈자리 마사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중앙,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 3곳을 하루 3분만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여러분의 무릎 허리 다리 통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수진님께서도 직접 해보시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주는 생활 루틴과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는데 왜 통증이 계속될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증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통증을 키우는 생활 습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그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통증이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움직이지 않기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가만히 있어야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굳고 관절은 더욱 아파집니다. 78세의 이성자 어르신은 무릎 통증으로 석 개월간 침대에서 거의 생활하셨습니다. 약은 계속 드셨지만 오히려 통증은 심해지고 허벅지 근육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제가 제안한 건 단 하나, 매일 5분만 걷기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주 후에는 계단도 천천히 오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움직임은 통증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지나친 약 의존입니다. 약 없이는 못 살겠어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진통제만 계속 복용하는 것은 근본 원인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통제는 증상을 잠깐 가려줄 뿐 근육의 긴장, 관절의 압력, 신경 압박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사지는 바로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약 없이도 몸이 스스로 통증을 줄이도록 돕는 것이죠.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무리한 운동과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늘은 많이 해야 빨리 낫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너무 강한 마사지는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30분 운동을 시도하거나 너무 강한 자극을 주다 실패하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역시 나는 안 돼라는 좌절감에 빠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조금씩 매일입니다. 하루 3분 마사지, 하루 5분 걷기. 단순한 습관이 쌓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회복은 조용히 천천히 옵니다. 선생님,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조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프니까 빨리 낫고 싶어서 무리하기도 하고 약에만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잘못된 습관들을 들으니 제가 왜 그동안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매일 꾸준히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수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하루 통증 탈출을 위한 김영준 박사 추천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천 가능한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아침 5분 스트레칭과 따뜻한 찜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굽고 허리가 당기는 느낌이 드시죠? 그때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팔다리 허리를 천천히 쭉 펴보세요. 팔을 위로 들고 기지개를 켜듯 3번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5번 반복해 주세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하루의 통증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따뜻한 찜질팩이나 수건으로 무릎 또는 허리에 10분 정도 찜질해 주세요. 이 과정은 근육을 이완하고 혈류를 높여 이후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탁에는 염증을 줄이는 생강차 한 잔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나 10분 걷기 또는 앉은 상태에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실을 5분 걷고 주방까지 천천히 왕복 2번. 계단이 있으면 2칸씩 천천히 오르기도 아주 좋습니다. 외출이 어려우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5초간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양쪽으로 10번씩 반복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살아나 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밤 3분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골든타임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허벅지 앞쪽 발바닥 중앙 무릎 뒤 오금 마사지 중 하루에 한 부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1분씩 돌아가며 매일 반복해 주세요. 단 3분의 투자로 관절이 살아나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루틴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통증을 잡는 식탁 어르신 식이요법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항염식품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강, 마늘, 강황, 그리고 들기름입니다. 아침 밥상에 생강차 한 잔, 반찬에 마늘 2쪽, 샐러드에 들기름 1스푼만 추가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몸속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생선 섭취가 불편하시면 오메가3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 흰 밀가루, 과자, 햄, 소시지 등은 몸속 염증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이것들을 줄이기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통증도 완화됩니다. 이수진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어떠셨나요? 이처럼 나이와 질환 환경을 불문하고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통증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마사지와 생활 습관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통증을 줄이고 회복하는 능력을 되찾도록 돕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영준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통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왜 아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매일 꾸준히 선생님이 알려주신 마사지와 루틴을 실천해서 통증 없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수진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개개인의 증상이나 질병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올바른 자극과 습관만 있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변화를 느끼셨거나 혹은 다른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며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통증과 팔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체 마사지 비법과 목 건강 스트레칭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10분 건강 수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